공공 데이터입니다. 공공 쪽에서는 워낙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로 인플루엔자 AI 조기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요게 뚫려가지고 조금 말이 많았죠? 그죠? 그렇긴 한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는 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체크해서, 돼 있고요. 해외 유입하는 감염범도 이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게 한번 우리나라에 많이 휩쓸고 갔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유입 경로라든가 이런 걸 체크해주는 시스템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라는 것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서울시 시내버스는 뭐 당연히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노선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파트를 보기 전에 이걸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면 제가 정부 공공기관에서 분석했던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만들었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연금 가입자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해서 취업 현황, 성병, 연령대부터 해서 쭉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예요.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건데 이제 BC카드 쪽에서 공연 트렌드 분석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카드를 사용한 내용하고 이거를 해서 실제로 공연 볼 때 어느 쪽에서 했는지, 보통 대학로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죠. 그런 쪽에서 이제 언제 주로 카드를 쓰고 이제 이런 패턴들을 쭉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소비자 특성 분석도 하고 요일별로 공연 매출 현황도 분석하고 이제 좀 뒤로 내려가면 이제 여러 가지 현황 이런 것들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민원 분석, 그러니까 민원 올라오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민원이 많이 올라오느냐 뭐 이런 것들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봤죠? 워드 클라우드, 우리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게시판에다가 쓴 거를 텍스트 마이닝 분석해서 정형화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라는 그림을 그려줘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높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시스템. 여기 보면 교통, 뭐 이쪽에 충청도 쪽에서는 뭐 교통, 도로 뭐 이런 쪽이 관심도가 높나 보네요. 그죠?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 한눈에 딱 알 수 있죠? 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인천에서는 관광지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요즘 지자체 가보면은 빅데이터 분석이 이슈예요.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다 그랬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여기 서울에 있는 쪽도 각 구마다도 무슨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뭘 한 결과를 가지고 뭘 하라고 이렇게 자꾸 내려와서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도 성하는 것도 빅데이터 이용해서 하고 있고 막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공공 쪽에서는 이 빅데이터 쪽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지금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뭐 요거 보시면 되고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더 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소기업 같은,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디톡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화상영어 쪽에서 했던 건데, 말하자면은
그 영어 학원이에요. 영어 학원인데 원어민 화상 영어를 누가 많이 할까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직장인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개발을 하고 이쪽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전혀 반대로 초등학생 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한 다음에 타겟팅을 바꿨어요. 그래서 직장인, 그 대학생을 위한 전화 화상 영어가 아니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걸로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이제 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원래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든 이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 말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분석을 해야지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니어 맞춤 과정으로 이제 바꿔서 다시 했다라는 거고요. 언니의 파우치라는 것도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 쪽에서 유명한 이제 그런 쪽인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이제 관련된 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여기서 직접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은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좋아하느냐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자기는 언니의 파우치라는 이제 사이트에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고객대가 이제 20대 초반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네가 물건을 이제 만들려면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사이트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그 사람들을 그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내용의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틴트, 뭐 립스틱, 주로 20대 초반 쪽이니까 비싼 화장품을 못 쓰죠. 못 쓰고 색조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요 제품으로 이제 그 제품 개발을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요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물건을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분석하는데 여기 보면 언니 파우치라는 이제 자기네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물건을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고 홍보했다. 요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들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